코인으로 발생한 수익 이거 세금 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울 김석주 세무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 이거 세금 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상자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코인으로 발생하는 수익 이런 게 다 가상자산 소득이 돼요.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은 매각 소득이 있고요, 채굴 소득, 스테이킹 소득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가상자산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이 얘기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뭐냐면요, 거주자나 내국법인 중에 매월 말일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넣으면 이걸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해외 금융계좌에 6월쯤에는 4억이 있었는데 9월 정도에는 이게 더 상승을 해서 5억이 좀 넘었다가 다시 11월쯤에는 다시 5억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5억이 넘는 잔액이 찍혀 있었으면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신고만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 계좌가 이 정도 있다 라고 신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상자산 얘기를 하다가 왜 해외 금융계좌 얘기를 하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가상자산도 2023년부터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가상자산이 5억 이상 찍혀 있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6월이죠. 역대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얼마였냐? 131조가 신고가 되었어요. 이게 금액이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지금 5억이 넘는 금액만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가상자산 규모는 131조보다 훨씬 크겠죠? 아무튼 이렇게 규모가 정말 큰 시장인데 국세청 입장에서도 되게 맛있어 보이겠죠? 다들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과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소득세는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양도 대여에 관한 소득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과세를 안 하다가 너 오늘부터 세금 내 하면은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3년 1월 1일 지났는데 지금 세금 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국세청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는 걸로 2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가상자산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상자산 매도에 대한 세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1,5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5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익에 대해서 전액 다 납부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250만 원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공제가 되고 25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50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를 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과세가 돼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게요.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예전부터 비트코인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 25년 전까지 다 팔아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23년에 코인을 1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2025년에 1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배가 늘었죠. 그러면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 납부를 하셔야겠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취득가액은 1000만 원으로 의제를 해주는 거예요. 즉 이 코인을 1000만 원에 취득한 걸로 보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코인을 10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쭉 떨어져서 25년에는 100만 원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제 취득가액을 1000만 원으로 해주거든요. 세금이 조금 덜 나오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코인이 매도할 때만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죠. 코인 요즘 채굴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해서 채굴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어요. 이런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채굴로 얻은 소득 또한 기타 소득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채굴로 1비트코인을 얻었고 이 가치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율은 20%가 됩니다.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나 컴퓨터 관련 비용 이런 거는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드시 이런 거를 필요 경비로 차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에 예치를 하고 대가로 받는 이자 소득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으로 0.1 이더리움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가치가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3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 소득 역시 20%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이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거래 내역 관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모든 거래 내역 관리를 좀 확실히 해주시고 자료를 보관을 해주셔야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채굴의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비용이나 전기세 관련 비용 잘 기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 경비로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손익통산인데요. 손익을 통산을 하게 되면 관련된 과세 표준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 하나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다른 코인으로 500만 원이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이 손익을 통산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이 이득이 되잖아요. 이렇게 순이익을 통산을 하게 되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을 했다면 손실과 통산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타 고려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은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세법 개정도 굉장히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를 하게 되었어요. 2년을 더 유예를 하는 거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다 필요 없고 2027년 이후에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세법 개정안이라는 건 앞으로 세법을 이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 당시에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상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서울의 김석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